휴그랜트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그는 바지를 벗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를 세운 휴그랜트는 차 안에서 디바인 브라운이라는 매춘부에게 구강 성행위를 받고 있었죠. 흰색 BMW의 브레이크 등이 계속 깜빡거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가갔던 경찰은 그곳에 막 인기스타로 발돋움하던 휴그랜트가 타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법정에 서게 되고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라는 제목으로 $1000 벌금을 내고 에이즈 성교육을 듣게 됩니다. 휴그랜트는 2주 뒤 신작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었기에 사건을 최소화하고자 곧바로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언론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모두 휴그랜트의 연기 인생은 여기서 끝일 것이라고 예측했죠. 특히 휴그랜트와 관계를 맺은 매춘부 디바인 브라운은 이 기회를 이용해 돈과 유명세를 얻고자 다양한 이야기를 언론에 팔았습니다. 휴그랜트가 나는 항상 흑인 여성과 자고 싶었어. 그게 내 환상이야 라 말했다며 여러 방송에 출연해 당시의 일을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이 스캔들 덕분에 그녀는 약 $1600만 벌어들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매춘을 시작했었는데 이 사건으로 딸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 가난한 삶을 벗어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당시 사건을 영웅담처럼 털어놓았죠. 하지만 휴그랜트의 여자친구였던 엘리자베스 헐리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언론에 딱 한마디를 남겼죠. 그 소식을 듣고 총에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이 사건을 반전시키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상 최고의 PR이라 불리는 휴그랜트의 인터뷰죠. What the hell were you thinking? 특유의 매력적인 웃음을 짓는 휴그랜트. Ideas on this one. I keep reading new. I was under pressure. I was lonely. Or 심리학 이야기로 시작한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bollocks really to hide behind what's a good thing to do and what's a bad thing. And I did a bad thing. And 변명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특유의 위트로 상황을 모면하는 인터뷰는 이후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위기를 완벽하게 넘기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이 표본입니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 이후 노팅힐, 브리짓 존슨의 일기 등 다양한 영화를 찍으며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큰 스캔들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바람과 출산. 사실 휴그랜트는 과거부터 일부일처제에 반대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명해 왔었습니다. 인간이란 절대로 40년간 한 파트너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인지 그는 57살까지 공식적으로는 솔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결혼관은 한 명의 여자를 만나며 완벽히 바뀌게 됩니다. 우선 휴그랜트가 배우가 되고 나서 첫 번째 공식 여자친구였던 엘리자베스 헐리는 놀랍게도 그 사건이 있은 뒤에도 휴그랜트와 계속 연애를 이어갔는데요. 둘은 로잉 윈드라는 영화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배우로서 유명하지도 돈을 많이 벌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나 같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서로 동지애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헐리는 그간의 우정으로 휴그랜트의 실수를 넘어가 주었고 둘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도 약 5년간 연애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결국 둘은 이별했는데요. You know, the sex bit probably fizzled out. 이 문제가 계속해서 엘리자베스 헐리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죠. 이후 휴그랜트는 엘리자베스 헐리와 헤어지고 금수저 딸 제미마 골드 스미스를 만납니다. 그녀의 아버지 제임스 골드 스미스는 명문 골드 스미스 가문의 일원으로 예로부터 금융업을 꽉 잡고 있는 유명한 집안입니다. 제임스 골드 스미스는 그 중에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크게 성공했는데요. 제약회사 알카셀처를 포함 식품회사 등을 보유한 성공한 기업가이자 증권맨이었죠.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제미마 골드 스미스는 부족한 점이 없었지만 유독 그녀는 휴그랜트를 만날 때면 자격지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이 전 여친 엘리자베스 헐리 때문이라 설명했는데요. 휴그랜트가 아직 전 여친을 제대로 잊지 못해 계속 엘리자베스 헐리 곁에 머물면서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미마가 크게 질투한다고 했죠. 일부 언론은 둘이 이별한 후에도 엘리자베스가 휴그랜트의 손가락을 빨고 그의 무릎에 앉은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휴그랜트는 엘리자베스 헐리의 아들 다미안 헐리의 대부가 되어줄 정도로 가족 같은 사이를 유지했죠. 언론은 제미마가 이에 대해 계속 자격지심과 질투심을 느낀다며 그녀가 엘리자베스 헐리를 이기기 위해 유치한 방법을 쓴다고 말했는데요. 휴그랜트 앞에서 헐리가 입었던 드레스와 비슷한 드레스를 챙겨 입고서는 자신이 더 낫지 않냐고 어필하는 식이었죠. 이 때문인지 얼마 안 있어 휴그랜트와 제미마는 이별하게 됩니다. 이후 휴그랜트는 유명인이었던 기존 여자친구들과 달리 일반인인 팅란 홍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32살의 팅랑 홍은 휴그랜트가 자주 다니는 중국 식당의 점원이었는데요. 그곳에서 팅랑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가끔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그렇게 연을 쌓은 둘은 평범한 연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작부터 둘의 만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팅란의 이전 연애가 다소 이상했기 때문이죠. 팅랑은 휴그랜트를 만나기 직전 해당 중국 식당의 주인인 마르코 유와 사귀었는데 그의 나이 60살로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이 아닌 돈을 위해 연애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팅란을 꽃뱀이라 불렀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휴그랜트를 만나고 있다며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휴그랜트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라며 그녀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만나다 헤어지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덜컥 팅랑홍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전혀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휴그랜트는 행복하다고 밝혔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 둘은 이별하고 맙니다. 휴그랜트가 52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크게 흔들 여성을 한 명 만났기 때문이죠. 그녀의 이름은 안나 에버스타인. 스웨덴 출신의 안나는 명문대인 웁살라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ESPN 채널의 PD로 일했었는데요. 큰 키와 매력적인 마스크가 돋보이는 미녀로 휴그랜트는 그녀를 런던의 한 파티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휴그랜트가 그녀에게 빠져든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그는 안나에게 자신은 한 여자에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미리 선을 그어두었었죠. 그리고 그의 둘은 휴그랜트의 이름을 딴 존 문고라는 남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 여친 팅란 홍과 달리 똑똑하고 착해 보이는 안나와의 만남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 딱 3개월 뒤 팅란 홍이 휴그랜트의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즉 휴그랜트가 2명을 동시에 사귀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듬해 안나와 휴그랜트는 결별하고 맙니다. 대신 친구로 남으며 아이들을 보살피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둘은 미래에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더 단단한 관계로 말이죠. 신사 이미지. 휴그랜트는 여러 영화에서 위트 넘치는 영국 신사 이미지를 고수해왔는데요. 하지만 막상 본인은 이런 자기적인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매번 똑같은 배역과 가식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터뷰에서 캐릭터의 모습과 실제 자기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말하며 자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절한 영국인이 아니고 실제로는 못된 놈에 불과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몇몇 배우들은 진심으로 그의 주장에 동의했는데 특히 그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휴그랜트는 싸가지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지루하고 갑자기 뜬 한낱 멍청한 영국인에 불과하다며 신랄한 악평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휴그랜트는 평범하고 매우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1960년 9월 9일 해머스미스 병원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가문은 군인 가문으로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성공적인 지휘와 리더십을 발휘하여 훈장을 받은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그랜트도 할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었고 대위의 자리에 올랐죠. 휴그랜트는 그렇게 남성적이고 거친 문화에서 자랐지만 약간의 예술적 능력을 물려받기도 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평생 수채화를 취미로 삼아 전시회를 열기도 했고 어머니는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죠. 그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연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포츠에 재능이 있어 럭비, 크리켓, 축구에 푹 빠져 살았고 공부도 잘해서 영국의 최고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죠. 이곳에서 그는 처음 연기에 발을 디디게 됐는데요. 럭비 선수들과 술을 마시며 대학생활을 즐기던 휴그랜트는 우연히 옥스퍼드 연기 동아리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프리 빌리지드라는 영화에 우연히 출연하게 되죠.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연기는 그에게 취미생활일 뿐 직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데 훌럼 구단의 경기장 관리인, 개인 과외, TV쇼 코미디 작가, 토크백 프로덕션 회사의 직원 등 다양한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출연한 영화 프리 빌리지드가 갑자기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영하게 되었고 그 영화를 본 에이전트가 그에게 찾아와 배우 활동을 제안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휴그랜트는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어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후 생각해보니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제안을 승낙하죠. 이후 그는 조연을 전전하다가 오리스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며 베니스 필름 축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로 치면 그의 대표작은 동아리에서 찍은 프리 빌리지드 하나뿐이었고 이후 캐스팅 디렉터의 조언대로 여러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매번 낙방하기 일쑤라 그는 연기에 발을 떼려고 마음먹은 상태였죠. 그때 그의 짙은 머리색과 우수에 찬 눈이 클리브 역에 잘 어울린다며 영화 관계자의 눈에 띄어 운 좋게 모리스의 주연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성공해도 그는 배우로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계속 인지도 낮은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거나 A급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했고 대중들은 무난한 연기력의 휘를 주목하지 않았죠. 그러다 그의 나이 32살, 다소 늦은 나이에 그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줄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이라는 영화죠. 이 영화엔 휴그랜트 하면 떠오르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모두 담겨 있는데요. 헝클어진 머리, 파란 눈, 매력적인 미소 등 그의 모든 매력이 담겨있는 이 영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휴그랜트는 하룻밤 사이에 전세계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영화 노팅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러브 액츄얼리,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 모두 연달아 흥행하며 로맨틱 코미디의 캐스팅 1순위 배우가 되죠. 하지만 휴그랜트는 자신의 성공이 크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로맨틱 코미디의 남주로 캐스팅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성격과 달리 사석에서 매번 예의 바른 영국 신사를 똑같이 연기해야 하는 것도 그에게 쉽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책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평상시 자기 얼굴과 자신과 다르게 보정된 자기 얼굴 중 후자의 사진을 보고 더 큰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단순히 예쁜 자신의 모습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얼굴과 가까운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휴그랜트는 로맨틱 코미디의 남주의 모습과 자신의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느꼈고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여러 시도를 하는데요. 그는 영화 플로렌스에서 아내를 두고 바람피는 남편 역으로 패딩턴2에서는 악역으로 출연하며 이전까지 그가 쌓아왔던 이미지와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연기보다 사생활에 더 깜짝 놀랐는데요. 그의 충격적인 변신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당황시켰죠. 바람둥이의 결혼. 평생 일부일처제를 부인하며 여자친구가 옆에 있든 말든 결혼은 로맨틱한 관계의 종말이다라고 선언해 왔었던 휴그랜트. 그런 그가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대는 안나 에버스타였죠. 사실 이 커플이 곧바로 결혼으로 직행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첫째 아들을 낳고 결별한 커플은 한동안 각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2015년 재회에 딸을 한 명 더 낳게 되었죠. 그리고 2018년 딸을 한 명 더 낳아 총 3명의 자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휴그랜트는 안나와 결혼한 것이죠.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평생 솔로로 살며 자유로운 연애를 즐길 것 같던 휴그랜트가 결혼이라니 많은 언론에서 그의 결혼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휴그랜트는 장난으로 스웨덴 출신의 안나와 영국 출신의 자신이 여권 국적이 달라 공화에서 자꾸 헤어지게 되는 게 싫어 해버린 것이라 말했죠. 문제는 그의 장난과 달리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여권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결국 3년 뒤 휴그랜트는 자신이 여권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정정했죠. 그리고 그답지 않게 결혼 생활을 칭찬했는데요. 결혼 생활은 매우 좋아요. 그렇지 않다고 거짓으로라도 말할 수 없네요. 라며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를 너무 잘 만났어요. 라고 아내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사실 결혼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로 일부 뇌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행복과 감정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즉 편하거나 기쁜 일만 경험하면 감각들이 마비될 뿐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맞춰가는 일은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 시기를 버텨내면 그만큼 행복을 준다고 말을 하는데요. 솔로로 오래 지냈던 휴그랜트도 결혼 후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힘든 점들이 많았겠지만 그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주는 감정이 더 크게 다가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휴그랜트는 양육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위선적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좋은 예절과 이기적이지 않는 것은 꼭 가르치고 싶어요. 특히 규율은 중요하다며 자신도 엄격한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그것이 자신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인생에서 성공을 이루기 쉽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그의 주변 친구들을 볼 때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양육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주변에는 부모님 신탁펀드로 생활하는 소위 금수저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 대부분 신세를 망쳤다며 제 자식은 절대 그렇게 둘 수 없으니 돈을 안 줄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휴그랜트의 현재. 이전과 완벽히 달라진 휴그랜트는 현재 양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 때문에 블랙핑크의 공연을 갔다가 오히려 자신이 공연에 너무 빠져 블링크가 되는 등 열혈 아빠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죠. 최근에는 영화 원카에서 엄청난 분장을 하고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항상 로맨틱 코미디의 남주로 등장하다가 연기 변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생긴 뒤 이것이 연기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모든 감정들을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훨씬 더 충만해진 모습으로 인터뷰에 나타나는 휴그랜트. 전 여친이자 현 친구인 엘리자베스 헐리도 이 말을 뒷받침했는데요. 휴그랜트가 5명의 아빠가 된 걸 믿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50살이 넘었는데 아기를 가진 게 신기하긴 하다고 웃으면서도 Having these kids has actually transformed him from a very miserable person into a... He's gone up the scale.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빠라고 치켜세웠죠. 그의 이런 변화를 살펴보면 이전에 불안으로 예민하던 휴그랜트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번 영상에서 연구자료로 인용된 모든 실험은 책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생각이 많은 현대인들이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사실 잠이 안 올 때 양을 세보라고 하면 양 세는 데에 집중해 잠이 안 오듯 보통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 잡생각이 더 많아질 뿐이죠.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더 높은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몸과 마음을 단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밤잠을 설치시거나 고민으로 인해 불안감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뇌과학적으로 연구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드포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저자 호타 슈고.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